최근에 올해 들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도 볼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죠.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대립입니다. 이번 경영권 분쟁에 있어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희진, 그녀의 업적과 성공 방법에는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화제의 중심인 민희진 대표는 2002년 SM엔터테인먼트 공채로 입사해 신입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 소녀시대를 시작으로 샤이니, FX, 엑소, 레드벨벳과 같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이돌의 컨셉 기획과 비주얼 디렉팅, 아티스트 브랜딩 전략을 주도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죠. 그렇게 2017년에는 SM엔터테인먼트 등기 이사까지 올라가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평사원에서 이사가 된 업계 신화로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긴 민희진 디렉터. 그녀에게 이런 성공을 가져다 준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반합입니다. 성공적인 업적의 탄생 뒤에 정반합이라는 해결의 이론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희진 디렉터는 컨셉 고민 중 대중들은 실증을 금방 느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실증이 보통 해결의 정반합,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정이 있으면 그것에 반하는 반이 생기고, 이윽고 이를 합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사람들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희진 디렉터가 자신의 일에 정반합을 녹여낸 것을 보며 이해하면 쉬워집니다. 데뷔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던 걸그룹 소녀시대는 민희진 디렉터의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소녀시대 이전의 기존 걸그룹들은 정형화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비현실적이고 닿을 수 없는 거리감을 가진 환상과 같은 존재 이미지가 특징이었다면, 소녀시대는 이에 반하는 컨셉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었습니다. 친근하면서 화장기를 빼고 담백한 이미지를 가진 소녀시대는 기존의 정에 실증나 있던 대중들에게 제대로 어필하게 된 거죠. 소녀시대 성공 이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성을 고민했고, 기존에 없던 독특함을 가진 걸그룹 FX가 등장하게 됩니다. 청순하면서도 친근한 소녀 이미지의 대표 명사가 된 소녀시대에 반하는 컨셉의 FX는 독특한 가사와 강한 멜로디, 각 멤버들의 개성이 뚜렷한 이미지로 또다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이었던 소녀시대의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면모와 반이었던 FX의 강렬하면서도 개성이 뚜렷한 면모를 합쳐 탄생한 합이 바로 레드벨벳입니다. 실제로 레드벨벳 관련 기자회견에서 두 그룹을 융화한 컨셉을 추구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죠. 결론적으로 레드벨벳도 합으로 성공하게 되며 걸그룹의 새로운 세대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민희진 디렉터의 작업은 이렇듯 정반합, 철학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철학이 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대중의 실증이라는 훌륭한 재료가 있었고, 이 재료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준 도구가 바로 정반합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흐름을 보는 안목이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SM엔터에서 하이브로 이적해 미니진파 아이돌의 정수이자 데뷔 앨범 초동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뉴진스 또한 이 정반합 이론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비현실적인 세계관과 화려한 옷과 화장의 걸그룹들이 대세였고, 뉴진스는 이와 정반대로 수수하고 풋풋함을 내세웠죠. 이렇게 민희진 디렉터의 일에 정반합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이해해보았는데요. 정반합은 정확히 무엇이고 왜 필요한 건지 책 정반합을 토대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반합이란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의 사상을 반영한 도식으로 변증법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정은 어떤 대상이 기존부터 유지되어 오던 상태를 말하는데, 기존의 주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은 정을 부정하며 새로운 상태를 제시하는 것으로, 정이 가지고 있던 모순을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어떤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과 반의 모순을 통일하는 역할을 맡는 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합은 앞선 것들에서 필요한 것들을 취한 상태가 되는데,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합도 결국은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은 또다시 새로운 정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정반합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반합은 우리 사회 트렌드, 마케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흐름,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는 여기서 많은 힌트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책 정반합에서는 정을 바탕으로 경영해 나간 기업, 반을 바탕으로 경영해 나간 기업, 합을 바탕으로 경영해 나간 기업, 세 가지로 나눠 이야기하는데요. 각각 대표적인 한 개의 기업의 스토리를 공유해보고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이것을 접목시킬 수 있을지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네이버 웹툰이 미국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성 넘치는 스토리와 작화의 K-웹툰을 즐기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스마트폰 세대 독자들은 주인공의 성장보다 속도감 있는 사이다 전개를 원하는데, 한국의 웹소설이나 웹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모바일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죠. 한국 웹툰은 만화로는 세계 최고라는 일본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약점 대신 강점으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해
그걸 살리는 길을 걸어옴으로써 웹툰은 2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었죠.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기본에 충실한 정의 경향이 바탕이 된 K-웹툰. 또 반면 편견을 깨고 성공한 기업도 있는데요. 바로 이오시 콜라입니다. 콜라는 얼음을 넣어서 차갑게 마신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차처럼 따뜻하게 마시는 콜라를 개발하기도 하고, 이오시 콜라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뒤집으려는 창업자 고바야시의 노력이 뒷받침되었는데요. 콜라라는 말에 늘 따라붙는 건강에 나쁜이라는 수식어를 건강에도 좋은으로 바꿔놓은 이오시 콜라는 크래프트 콜라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요즘은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경기 불황의 시대라고 다들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때에도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이 얼마든지 탄생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불황기일수록 남들과 똑같지 않은 것,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뒤집는 아이디어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는 거죠. 2023년 12월 더현대 서울 매장은 오픈 2년 9개월 만에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조 원을 돌파한 국내 백화점 중 최단기간에 세운 기록인데요. 특히나 1조 원 매출을 달성 당시 백화점 매출의 3대 주역으로 꼽히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매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현대 서울의 성장은 더욱 이례적입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더현대 서울의 차별화 전략은 바로 공간 체험인데요. 백화점을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오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놀이의 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의 취향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더현대 서울은 역설적으로 온라인 구매가 일상화된 젊은 층이 가장 선호하는 백화점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이 즐기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인지 더현대 서울은 인테리어 부문에도 파격적인 실험을 감행했는데요. 백화점엔 시계와 창문이 없다는 통념을 깨고 천장을 모두 유리로 제작해 지하를 제외한 전 층에 모두 햇볕이 닿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또 기둥도 최대한 없애 개방감을 주었고요. 공간 활용 방식에도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고객 동선 확보를 위해 건물 중앙 공간을 비우고 매장은 사이드에 배치하는 타원형 구조로 꾸몄습니다. 매장 면적이 전체 비중의 51%에 그치는 수치인데요. 많은 매장을 두고 손님에게 많은 물건을 팔아야겠다는 기존 백화점의 방식을 탈피한 거죠. 대신 영업 면적의 49%를 조경 및 고객 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의도 공원을 70분의 1 크기로 축소해 실내에 조성한 이곳은 유리 천장을 통해 비추는 햇살과 다양한 식물이 어우러진 곳으로 더현대 서울의 핵심 힐링 공간이 되었습니다. 도심 속 식물원 같은 이 분위기를 연출하는 실내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50여 종의 생활을 관리하는 4명의 전문 가드너가 상주하고 있기도 하죠. 더현대 서울은 소비자들 머릿속에 그저 필요한 물건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매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오프라인의 재발견과 공간 경험 가치의 극대화, 이 두 가지가 더현대 서울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업의 본질은 버리지 않으면서 성장을 위한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다는 데 있습니다. 더현대 서울은 다양한 물건을 구비하고 판매하는 백화점의 업의 핵심을 유지하는 대신 단순히 물건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데 활용했던 매장을 문화체험 공간으로 변신시킨 전략을 덧입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브랜드, 즉 합을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업의 근간을 바꾸지 않으면서 불특정한 단수 고객을 겨냥한 것을 유행에 민감한 MZ세대로 고객을 특정하고 최대한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주력했죠. 다시 말해 바뀐 것은 외형적인 틀일 뿐 사업의 핵심과 현대백화점을 추구했던 본래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자,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뼈대와 디테일을 채워나간 결과물이 아닐까요? 이렇게 정, 반, 합 세 가지를 자신의 기업 철학에 잘 녹여내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풀어야 할 삶의 방정식은 다 다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 각각의 영역을 어떻게 배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영역을 꾸준히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는 한편 그것을 내 삶의 다른 중요한 영역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지, 어떤 부분에서 교집합을 만들어낼지 지속적으로 찾아나가야 합니다. 기업이 정반합의 경영 방식 중 어떤 것을 채택할 때의 결정 기준은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개인이 자기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민할 때도 이 공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자기 삶을 경영하는 방법에도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A에게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 B나 C에게는 그다지 효과가 없을지도 모르죠. A가
일에서의 성취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반면 B와 C는 사회봉사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더 큰 가치를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개개인이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방식으로 삶을 경영하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모델을 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